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검사자가 줄어드는 휴일에도 지속됐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육박했고 도내에서는 익산과 군산이 800명을 넘는 등 모두 2,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왕국 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가 조건부 계약을 맺어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상권 보호 TF팀을 만들어 유통 공룡의 입점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김양식 어민들이 당국의 무기산 단속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기산 단속이 심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쳐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효과 없는 유기산 대체 약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무기산 사용을 단속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7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1,212명, 익산 432명, 군산 393명, 정읍 175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명, 병상 가동률은 24%입니다. 도내 재택 치료자 수는 19,917명으로 누적 치료자 수는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를 위한 24시간 행정 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행정 안내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일반 민원과 재택 치료 정보, 생활지원비 신청, 비대면 진료기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 시는 야간 의료 상담을 위한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 205만 8,1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으로 주말 동안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450명입니다. 전주 진출이 무산됐던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국 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가 입점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익산시는 지역상권 보호 TF팀을 만들어 유통 공룡의 입점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왕국 물류단지입니다. 전체 44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90%는 매입이 완료되면서 지작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5만 제곱미터는 코스트코 입점 부지입니다. 익산 왕국 물류단지가 코스트코 코리아에 유치 의향서를 낸 이후 지질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연말 조건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비롯해 상권 영향평가서 제출과 지역 협력 계획 수립, 건축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 왕국 물류단지는 지역 상권 반발 등 민감한 상황을 의식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보완이 필요하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대규모 점포 개설은 유통상생 발전법을 토대로 지자체가 등록 절차를 주관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 움직임이 일자 소상공인과와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지역상권보호 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 왕국 물류단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주에서는 지역 상권 반발에 코스트코 입점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익산 지역도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TF 회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내 대형 매장도 긴장하는 유통 공룡의 익산 입점 추진. 앞으로 지역 상생 방안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내년 1월 선박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주 안에 현대중공업과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수준의 블록 제작 생산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올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진행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물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인력은 올해 39억 원을 투입해 660명을 지원하고 재가동 이후에는 460명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가 다음 달 말부터 공급됩니다. LH전북본부는 다음 달 말부터 평화지구 아파트 1,382세대에 대해 지역 주민 우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월 말부터는 자녀 세대에 대한 일반 공급을 추진합니다. 평화지구 LH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094세대는 분양이 이뤄지며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24세대와 59제곱미터 261세대는 5년 임대로 공급됩니다. 앞서 익산시는 분양가 800만 원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5곳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중 지난해 착공한 마동, 수도산 공원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은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며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 시민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 면적은 6.8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로 2배가량 늘어납니다. 또 1.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5%에 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19일 익산역 광장에서 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수도권 1극 체제로 수도권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며 남부 수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북 이하 영남과 호남이 합쳐진 남부 수도권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좋은 인재가 많다며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익산과 군산에서 대선 유세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익산시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거리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또 내일은 윤석열 후보가 오후 5시 군산 공설시장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하고 이어 오후 6시 10분부터는 익산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대선이 끝나면 도지사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단 대선에 집중한 다음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 등 자신의 정치 행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국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갖고 있다며 지지세 결집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익산 청년인재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 출마 예정자는 지역 인재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며 익산 출신 학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익산형 안심원룸 기숙사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학로에는 대학생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군산 김양식 위판액이 2년 전에 비해 절반이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무기산 불법 단속이 심해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게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기산을 대체할 약품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무기산 사용만을 적발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신시도 위판장입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김이 위판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지만 검은색의 물김이 누런 빛을 띠고 있습니다. 김포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데다 제때 활성화 처리를 하지 않아 최근 들어 황백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 생산량은 11,400여 톤으로 2년 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품질마저 떨어지면서 제값마저 받지 못하다 보니 1년 전 17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김 양식 작황이 부진해 입한액이 2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고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이며 어민들의 상심이 큽니다. 어민들은 당국의 무기산 사용 단속으로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게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지도 단속이 너무 금년에 심해가지고 제때 산 처리를 못해서 제때 활성 처리를 못해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요즘 또 황백화까지 지금 와가지고 김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 지경이 있습니다.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무기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 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무기산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유기산 활성제를 더 개선하든지 무기산인 염산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반토막이 난 김 생산량, 유기산 대체약품 개발은 뒷전인 채 단속에만 급급하면서 예꾸준 어민들만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국GM이 군산기술교육원 매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32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기술교육원을 만들어 현재까지 공동훈련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보조금 관리법을 근거로 22억 원 반환 명령을 내렸고 한국GM은 같은 해 보조금 반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컨소시엄 운영 규정에 따라 6년의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금 반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6일 익산 A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패싸움 영상이 담긴 CCTV를 떼어간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패싸움 장면이 담긴 CCTV를 떼어내 가져간 혐의입니다. 당시 익산시의 조직폭력단 2개파 40여 명은 장례식장에서 시비가 붙자 강목 등을 들고 집단 싸움을 벌였습니다. 익산에서 40대 남성이 음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정족동에 있는 딸기밭에서 49살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살충제를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대선 선거 벽보가 설치된 가운데 전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전주 덕진구 도롯가 담장에 붙인 대선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상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5,100여 곳에 대선 후보 14명의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 등으로 관련자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발송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을 위해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익산시가 직접 창업가를 선발해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또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 다이로움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시설 자금과 임대료, 차량 구입비 등 사업 인프라를 위한 비용 지원과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할 자리를 마련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가 내년까지 건립됩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국비 84억 원을 들여 제2특장차 전문단지 8천여 제곱미터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짓습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특장차 안전성 검사와 평가, 부품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와 별도로 72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튜닝 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튜닝 전문 검사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재성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21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신임 원장은 법원의 재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에 가정법원이 없다 보니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불식되면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36분쯤 완주군 소양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3대와 진화대원 101명이 투입돼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산 인근에 있는 기도원 아궁이에서 불티가 날리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0일 0시 기준 익산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지급되고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군산시가 285억여 원을 들여 20년 넘은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시는 2016년 1차 정밀조사 결과 드러난 27.2km의 손상 하수관을 오는 2023년까지 285억여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 구간은 시내권역, 옥서권역, 인피권역, 서부권역, 대야권역 등 5개 구간으로 올해는 조촌동과 삼북동 등 시내권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지름 500m 이상 하수관도 2024년까지 조사와 보수를 진행합니다. 군산대학교가 6년 연속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군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를 통과해 내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는 외국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과 기숙사 제공률, 중도 탈락률 등 전체 6개 심사 지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농촌 지도 사업 전환과 또 청년 농촌 지도사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올해 디지털 농촌 지도 사업 전환을 위해 청년 농촌 지도사를 중심으로 농업 현장 데이터 수집과 활용, 디지털 영농기술 콘텐츠 제작 등 4가지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 농업기술 학습 그룹 구성, 지역 농민 상담소와 연계한 현장 대응팀 조직 등
젊은 농촌 지도사의 역량 강화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주말 가족농장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 나운이동 아름사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